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은 파탄이 올 겁니다.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분 아마라사의 선거 반대했다고 아무리 그러게 아니 나경원이가 문제되는 거를 그걸 까발린다. 이건 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을 나와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임명훈 보듯이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참다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정치적인 그런 소식과 철학을 좀 밝혀야 된다 싶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솔직히 좀 섭섭한 생각 안 드셨어요? 당내 선거에서 지자체들 장을 꼭 뵈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뭐 또 한번 청해보죠. 제목이 나왔습니다. 최고위 참석하겠다. 최고위를 참석하겠다. 누구가요? 지금 사진 보니까 최고위원회의 멤버들은 아니신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아닙니까? 근데 최고위 참석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가운데 한동훈 지금 대표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날선 목소리 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포함된 시도지사들의 모임이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가 최근에, 지난 25일이에요.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멤버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이 보이시죠? 여기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요. 뭐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등등 12명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요, 이날 발족을 하면서 뭔가 앞으로 이런 활동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과의 간담회 계획.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광역단체장이니까 대통령과 만나서 정책에 대한 어떤 요청도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힙니다. 이거는 간단해 보이지 않아요? 통상 시도지사면 당의 정책위 관계자들과 정책을 논의하거나 뭐 이런 게 많거든요, 통상. 근데 최고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참석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협의회, 그리고 만약에 최고위 참석하게 되면 참석하게 되는 시도지사, 아까 12분이라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형 충남지사 공통점은요. 전당대회 당시에 한동훈 대표에게 엄청나게 많은 쓴소리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안 만났어요. 한동훈 대표가 당시 좀 만남을 요청했었는데. 자,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좀 읽어보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을 망친 한동훈 체제 반대한다. 당무관이요, 당무관 안 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잉크도 안 마른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참 이런 얘기. 그리고 김태훈 충북지사는 한동훈 잘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참다 찬다 안 되면 소신 밝힐 것. 그러면 소신을 밝힐 거라고 했는데 이게 최고위원회의 참석과 뭔가 연관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반응을 좀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당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고 행정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거고 갑자기 광역단체장들께서 최고위에 참석을 하시겠다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승환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박정아 비서실장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협의 멤버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거.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뭔가 의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느낌이 느낌으로만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의 느낌은 뭡니까? 사실 이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당대회 전인 17일에 발족을 하려고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뭐 태풍 요소도 있었고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이제 좀 미루다가 이제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당 소속의 12명의 시도지사가 모두 다 해서 좀 당에 제안하고 대통령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런데 여기 모이신 분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 특정 후보에 대해서 비토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고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된 다음에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시도지사들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8조 2에 따르면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본인들이 먼저 요청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 된 한동훈 지도체제를 흔들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원과 국민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좀 현명한 행보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승환 전 의원께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 아까 처음에 이 시도지사 협의회 발족을 설명한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발족을 하고 두 가지 계획이라고 했어요. 제가 대통령과 간담회 계획을 밝힌과 동시에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 근데요, 통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통령과 소통을 많이 해서 간담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거는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당하고 소통을 강조하면 당과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도 계획이거나 당의 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정도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렇게 콕 집어서? 당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 회의 와서 본인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건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 시도지사님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두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무총리와 함께하는 데가 있습니다. 행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 기구가 있는데 당을 통해서 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역마다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당정협의가 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 지역구의 현안을 중앙당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소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지역 현안을 넘어서 좀 정치적 메시지에 함께 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승환 전 행정관도 이상한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박상한 장하대 특임 교수님. 지금 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의 협의회가 25일 발족되는데 그때 보도자료가 나오고 설명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에. 근데 아까 보면 당 최고위원회 참석하겠다는 것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는 지역의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 상황과 최고위 참석. 글쎄요. 국민의힘 여당 시도지사들이 뭐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약간 반응 보이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무력 시위입니다. 무력 시위라고요? 딱 일주일 전이죠. 지난 7일 전 이 시간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됐고 저희가 당선 소감을 이 자리에서 들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사이에 일주일 동안 사흘이 멀다 하고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나서고 있어요. 첫 번째가 당대표 되자마자 나온 얘기였죠. 제3자 추천 특별법 이거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사실 이거 당대표 후보자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에 한 말이었어요. 그렇죠. 핵심 공약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되자마자. 두 번째가 그 며칠 뒤에 탕평 인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책위원장 바꾸면 안 된다. 이거 뭡니까? 신임 당대표의 인사권 흔들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일주일 사이에 지금 커다란 게 지금 세 번째인데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았지만 물론 국민 여론조사 들어갔지만 시도지사, 광역지사는 굉장한 득표를 사실 주민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12개가 포함된 거예요.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소위 그 최고위 회의에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가서 뭔 얘기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가지고 일종의 북한이 우리 동해랑 서해에 미사일 발사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무력 시위라고 일종의 무력 시위인 겁니다. 니들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주일 사이에 사흘이 멀다 하고 터지는 당대표 견제구가 이거 심상치가 않다.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분당대회가 이게 그냥 전당대회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지지는 계속되고 있고 더 커질 가능성들이. 왜 과거에는 용산과 소위 당대표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최고위원, 소위 광역 단체장들까지 지금 참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광역 단체장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뿐만 아니죠. 이 광역 단체장 중에는 향후 대선 전초전이 열릴 경우에 당내 경선이 열릴 경우에 한동훈 당대표의 소위 말하면은 대항마가 되실 분들이 이 안에 다수가 들어있습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꽃가마 타고 가는 거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협의회 멤버이신 시도지사분 중에서 아니 무슨 그거 좀 참석하겠다는데 그렇게까지 봅니까? 라고 반응을 하시지 않을까요 혹시?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게 시도지사는 물론 정치인이긴 하지만 정치인보다는 선거 때 시도지사가 선거운동하는 거 봤습니까? 행정가로서 지역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행정 업무를 보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놓고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놓고 정치인데 그 정치가 뭐냐? 당무의 무력 시위를 보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냥 정치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협의회 발족기 당시에 밝힌 내용이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이다. 당과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요. 그러면은 아까 이승환 전 행정관이 잠시 언급해서 당 규정을 참석을 할 수 있는 거가 없는가 이 규정을 따져봐야 되는 거군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당원 8조 2 뭐 이렇게 해서 이 시도지사들이 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군요.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서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일단 최고위원회의가 요청을 해야 돼요. 와주세요라고 해야지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수영 변호사. 최고위가 요청하면 가능을 한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가뜩이나 지금 최고위원이 뭐 4대 5네 5대 4네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숫자를요. 이거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 사실 이 시도지사 광역 시도지사의 성격을 두고 이제까지 논란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광역 시도지사들의 그 스탠스가 행정가적 정치인이냐 아니면 정치적 행정가냐 이 얘기는 말하자면은 민선이 출범하면서부터 논란이 있어 왔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논란이 이제 늘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행정하고 한 사람은 행정가적 정치인이고 있어 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진 건 뭐냐? 지금 이분들이 그동안 참석 안 하겠다는 회의를 참석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규정에 보면은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라는 요 10자 넘는 글자의 함의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 이 규정이 들어갔을까? 이거는 상황을 좀 제한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상황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설 규정, 그러니까 상설 참석 멤버가 아니라 최고위원회 요청에 의한다는 거는 그 당의 상황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데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이걸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 분들은 그러니까 권한에 주어져 있고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규정에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 할게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이게 갑론을박이 될 경우에 표결로 가면은 현행 체제라면은 5명이 약간 지금 어쨌든 뭐 비한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을 오히려 지금 정정식 그러니까 정책의장에 대한 거취 논란을 오히려 지금 광역시도지사들이 부추기고 있다. 오히려 이 논란이 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게끔 지금 에너지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뜻은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동기가 더 커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왜 이 시점에 이 논란을 꺼내든 건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이 문제가 과연 지금 일주일도 안 된 한동훈 체제의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사실 이게 이슈가 된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한동훈 대표가 사이가 좋으면 이슈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몇몇 분들과 사이가 굉장히 멀어진 관계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놓고 이제 견제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 보이고요. 일종의 좀 힘자랑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도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이렇게 지방선거 치르는 게 보통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특히 뭐 TK 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 당원들이 많이 포진된 지역의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굉장히 막강한 조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한동훈 그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당원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여의도 정치를 오래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 장악력이라던가 전통적인 이런 조직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대척점에 서 있는 시도지사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공개적으로 우회적으로 여러모로 비판을 해왔던 시도지사들이 신임 대표가 뽑힌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종의 새과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견제해보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조직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도지사들의 무력 시위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 평론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규정에는 최고위원회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최고위원회의 좀 참석하겠습니다. 자리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근데 이게 당장은 지금 현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갑자기 여름 하반기 때 최고위원회의에 12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해야 될 이유가 이슈가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딱히 이슈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거지지 않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아까 무력시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시그널을 전 준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는 결국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점식 지금 정책위 의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일단 봐요. 최고위원회의를 본인과 가까운 인물로 다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 지금 명분이 생긴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63%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숨고르기와 속도 조절을 조금 하려고 지금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 하는 와중인데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견제구가 좀 세게 날라오면은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겠다는 좀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속도 조절은 오히려 광역 자치단체는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박정환 교수님. 저는 이 광역단체장들이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 참석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고의 지금 그 화제가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과연 발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발의를 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정점식 위원장을 교체를 하든 안 하든 뭐 교체를 해서 과반이 넘든 안 넘든 만약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갖다가 발의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 시도지사 광역지사들이 우리 최고위에 참석하겠다. 참석하게 허락해 다오. 그러면 거기서 아무 말 안 하더라도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라고 한마디씩 하게 되면은 열 몇 분이 한마디씩 하는 순간 당은 갖다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흔들려 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도지사들이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판을 일단 하나 수를 깔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중요 순간마다 이 시도지사들이 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한마디씩 할 텐데요. 아주 굉장히 묘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았고요.